네, 이거는 제가 이화여대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갔을 때 촬영했던 모습이고요. 영상으로 이제 모형 그리고 패널 두 가지를 담아봤습니다. 모형에서 보시면 그때 말씀하셨던 9가지 모호한 경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잘 적용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단면 모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극 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 네, 이 유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적용시킨 9가지가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캔틸레버의 조합으로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캔틸레버 구조로 인해서 기둥이 내부에 없으니까 맞은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경관적 확장이 일어난다. 이게 1층이고요. 그 다음에 네, 지하 1층, 여기가 지하 2층, 지하 3층인데 빠르게 내려가 보니까 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작품전에 갔다가 좀 인상 깊은 작품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졸업전시를 한 최연수라고 합니다. 최현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건축학과 출신이시죠? 네, 건축학과 5학년. 사실 이 사이트는 제가 좀 잘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반갑기도 해서 아, 갖고 와봤습니다. 유진벨 메모리얼이라고 하는데 유진벨이라는 분이 누군지 뒤쪽에 이제 소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PPT에서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사이트를 잡게 된 이유, 그리고 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저는 그 지역성을 살린 건축을 하고 싶어서 지역성에 관한 그런 책을 읽다가 이 양림동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기독교적 문화유산이 많은 동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라서 이 사이트에 좀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답사를 한 결과 이 위치에 위쪽으로 이제 선교사 묘역도 있고 사택도 있고 밑으로는 또 도시 맥락으로 이어지고 그런 다채로운 사이트인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기념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광주 양림교회가 1954년도에 지어졌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가 지금 장례식장의 주차장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그 코카 카페라고 하세요. 코카 아니요. 커피가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 이남 스튜디오 카페 있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네. 카페거든요. 어, 전 광주에 이모가 사셔가지고 이모 모시고도 가본 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그렇구나. 제가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근대 문화유산 골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유진벨은 이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광주로 온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아, 걸려서 죽은 그런 시체들을 매장하는 풍장터였는데 여기를 이제 아, 병원을 세우고 교회, 학교 이렇게 세워서 좀 개척해 나가서 지금의 양림동해로 그런 거에 이제 아. 일조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여기 어떤 프로그램을 넣는지 계획을 세우신 건데, 크게 세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게 유진벨 기념 채플과 그리고 그의 업적이랑 한국 기독교 역사를 좀 조명할 수 있는 기념 갤러리, 그리고 이 지역에 학교가 또 많아서 도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떤 네. 식으로 배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스튜디오 서브젝트라고 되어 있고, 유형은 타이플로지의 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화여대 네. 졸업정시를 갔더니 세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반마다 이렇게 주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중에서도 타이플로지의 변이라는 주제로 하시는 거죠? 그 유형이 주제였는데, 이게 하나의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그 건축가의 여러 작품을 분석해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본인이 정한 새로운 시간적, 공간적 콘텍스트로 옮겨서 설계를 하는 그런 분반이었습니다. 아, 낯선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이 새로운 창의적인 결과물을 낳는다? 이 주제여서 저의 경우에는 예술가를 선정해서 그 작가를 분석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바로 이분이고요. Number Out of Number Minus One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작품들을 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Five Out of Four을 보면 말 그대로 네개에서 5개를 발견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맨 위에 보는데 네개로 보이지만 잘려나가는 변형을 얼마나 거치느냐에 따라서 가장 밑에를 보면 5개의 조각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아, 4개에서 5개를 발견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워서
이거를 건축 공간에 적용시켰을 때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지지만 이 형태를 이제 공간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더 잘게 쪼개지게 됐어요. 여기는 2D to 3D라고 제목을 지으셨네요. 아까 봤던 작품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던 작품을 아, 그러네. 공간적으로 올려보았을 때, 음, 네. 첫 번째 대열에서는 누가 봐도 네모 안에가 내부 공간임이 조금 뚜렷하게 보이지만, 그 음, 밑에 마지막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유리로 구획되어 있지 않는 이상 어디가 외부고 내부인지에 대한 모호성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다이어그램 같은 걸 보면 구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외부와 내부의 구조에 있어서 뭔가 모호함이 생긴다. 이게 흥미로웠고, 음, 그래서 내부와 외부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 음. 유형을 건축 공간에 적용을 시켰을 때 또 어떠한 경계에 놓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본 게 9가지가 있거든요. 9가지의 경계를 제가 설정한 게 있는데 제가 외부와 내부 구조에 모호함이 생기는 걸 확인을 했고 더 공간에서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 지상과 지하라는 양끝단의 개념의 그 가운데에 놓인 지상인가 지하인가 혹은 뭐 자연인가 인공인가 뭐 건축인가 도시인가 이런 양끝단의 경계의 가운데 음, 지점을 사람들한테 좀 발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좀 양극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 네, 이 유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음, 적용시킨 9가지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그 유형을 공간에 올렸을 때 본 내부와 외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두꺼운 벽을 기준으로 이제 양옆 공간에 집중이 되면서 그런 경계가 불확실해진다. 여기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뭔가 아니라 이제 이 밑에 변형을 얼마나 거치냐에 따라 5개로 보인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게 좀 저한테는 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음, 프로그램이 이 네모 안에가 하나의 프로그램인 게 아니라 이 음, I자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서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음. 여기 이 네모 공간 안에는 사실은 3가지의 프로그램이 겹치게 되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속, 네, 다음 공간으로 시선이 가고 다른 프로그램이 서로 시선의 교차가 이루어지고 약간 그런 아, 효과를 같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경계가 불확실할 때. 음,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상과 지하에 대한 얘기는 선교사 네, 무역에서 그 슬로프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쵸. 그러면서 이제 지상과 지하가 연속성을 가지면서 서로 통합된다. 그러고 이런 음, 자연 요소들이 이 지하 공간 밑바닥까지 이제 따라 들어오면서 지상과 지하의 연속성을 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연 요소와 그런 건축물의 경계에서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느끼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이트 바깥쪽에 이제 도시 맥락을 보면 음, 하나의 블럭 안에 여러 개의 건물군이 배치되어 있는 형상인데 제 그쵸. 사이트 안쪽을 보면 되게 같은 맥락으로 여러 개의 건물군으로 이어진 것 같이 잘려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건물군으로 이어져 있어서 음, 건축과 도시의 경계를 약간 흐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뭔가 프로그램 상으로도 크게는 3가지지만 그런 기능과 공간 구성을 해체하여서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이 침투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 공간의 흐름을 음, 만들어내고 도시 맥락에서 사방으로 막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배치를 음. 두었습니다. 5번째 메테리얼 앤 인메테리얼. 이거는 인메테리얼 무슨 뜻이죠? 좀 비물질적인 사실 유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너무 물질적인 거긴 하지만 유리 밖으로도 시선이 이어진다는 면에서는 비물질성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아, 했고 이게 지금 유명한 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모습 그렇죠. 사진인데 이게 사실은 유리가 공간을 구획을 하지만 저 너머의 콘크리트 벽까지 시선이 확장이 되면서 한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음, 이게 네. 저의 건물에 있어서도 지금 옆에 단면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이렇게 유리가 이 공간을 구획을 하지만 그 너머로 시선이 확장이 되면서 이런 네모 공간이 한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게 한 는 공간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선이 저 한 공간인 것 같아 보이는 곳의 프로그램은 사실 3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고, 그래서 그쵸. 시선이 반대 프로그램으로도 이어지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비주얼 커넥션이라고 하죠. The Sacred and Profane은 성과 속이란 뜻인데
제가 채플과 어, 프로페인톤, 갤러리 이런 그 요소들이 이제 섞여 있어서 갤러리에 있는 사람이 채플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아, 네, 아, 그런 교차를 음, 표현했어요. 사실 광주 양림동은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기반이 맞아요. 다져진 곳에 이제 문화가 이제 들어온 거니까 그런 거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뭔가 프로그램 상으로도 주말에는 이 양옆에 둘러싼 커뮤니티 홀이나 뭐 갤러리가 살짝의 뭐 채플화 되기도 하고 뭔가 주중에는 그 채플이 강연장으로 쓰인다던가 그런 서로를 좀 물들이면서 존재할 수 있는 음,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기념관을 아, 상상하면서 네, 배치하였습니다. 네, 네.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유형을 공간에 적용하면서 막 여러 계층이 다 뚫린 이런 스틸리스트들이 생기는데, 음, 네, 그리고 평면상으로 아까 I자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음, 예를 들면, 네, 그런 I자 형태가 반복되면서 깊이감 있는 공간들이 계속 생기는데, 거기로 이제 음, 빛이 들어오면서 화이트와 블랙 가운데 그 그레이 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각 구역 간의 그 부드러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좀 그 공간의 경계를 또 모호하게 만들어서 개방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음, 흐름을 만들어낸다 생각을 아, 해서, 좋네요. 기본적으로 벽식 구조라고 생각하면 양옆의 벽이 하나의 지붕을 받드는 게 벽식 구조인데, 저희가 음, 여기서는 유형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들이. 하나의 벽이 양옆에 슬라브를 잡고 있는, 그래서 아, 나무처럼 가지치기 된 공간들로 구성이 돼서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개의 캔틸레버의 조합으로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캔틸레버 구조로 인해서 기둥이 내부에 없으니까 맞은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경관적 확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음, 여러 개의 공간이 통합되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자 했습니다. 기념관이니까 사실 기념비성을 형태에서 찾는다고 하면 뭔가 웅장하고 되게 뭔가 형태적으로 딱 드러나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맞죠. 설계한 건물은 음, 도시 맥락에 조금 어우러지게 그 스케일이 조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음, 그래서 이런 기념비성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생각했을 때, 뭐 사람들이 저 선교사 사택단지에서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점점 높아지는 건물의 높이를 경험하면서 기념비성을 공간적 경험에서 얻게 하자 이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이 바탕에는 선교사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건축물이 높아지는 그 높이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념비적인가 비기념비적인가라는 아, 그런 경계를 넣어 보았습니다. 아, 쭉 오르막길, 여기 오르막길이 이렇게 있는 아,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I자 형태, 잘 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평면도가 되겠고요. 플랜, 네. 평면에서도 유형이 드러나고 배치도에서도 단면에서도 그 도라마우러 작가의 작품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신경을 썼습니다. 네 개인 단면도의 섹션도 모습이고요. 캔틸레버로 벽들이 잡고 있는 슬라브들의 조합이라고 해야 하나? 음, 그렇게 하나의 건물군을 이룬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뷰는 이제 렌더링 이미지들이 네,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모든 이공간. 내용이 다 보이는 것 네. 같네요. 인매테리얼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게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네, 네. 뷰도 잘 잡으셨네요. 예. 그리고 약간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렇게 컨셉을 약간 흑백, 약간 우울하게 네. 잡으신 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회색 벽돌을 쓰시려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는 사실 저는 적색 벽돌을 생각하면서 음, 하기는 했는데, 그냥 색깔에 그렇게 시선이 가는 거를 음, 하고 싶지 않아서, 음,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로 가고자 했어요. 약간 제가 음, 계속 말하는 것도 양극단의 경계 막 이런 그쵸, 거니까. 그쵸. 좀 네, 이게 위에서 본 여기 이제 내려가.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제가 이화여대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갔을 때 촬영했던 모습이고요. 영상으로 이제 모형 그리고 패널 두 가지를 담아봤습니다. 모형에서 보시면 그때 말씀하셨던 9가지 모호한 경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잘 적용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단면 모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배치 모형도 이렇게 따로 있었고요. 네, 그리고 패널도 한번 설명을 듣고 촬영한 걸 다시 보니까 좀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9가지 컨셉 보이고 왼쪽에 네, 저 아티스트의 영감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고화질로 촬영하는 거니까 잠깐 일시정지해서 텍스트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까지 잘 봤고요. 이제 드로잉스는 도면 그리신 거겠죠? 이게 1층이고요. 그 다음에 네, 지하 1층, 여기가 지하 2층, 지하 3층인데 빠르게 내려가 보니까 네,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섹션이고요. 네, 이건 다른 섹션. 네. 제가 아까 앞서서 모형 영상 촬영한 것도 인서트해서 넣어드렸는데 모형에서 단면도에서 평면도에서 말씀하셨던 그 9가지 컨셉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인터뷰는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건축학도들한테 한마디 하면서 영상은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전을 준비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좀 긴장을 했던 경향이 있는데 어찌저찌 그래도 동료들이랑 그냥 일반 설계 스튜디오 하듯이 단계 밟으면서 해 나갔더니 어느새 끝이 나 있더라고요. 졸전하면서 그럼 긴장을 하셨었나요? 저희 학교는 그 6개월 딱 한 학기만 졸업 전시를 준비를 해서 되게 아, 시간이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럼 1학기 때는 좀, 졸전 준비를 하고 2학기 때는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예요? 네, 2학기 때는 좀 포트폴리오 하고 융합 설계 수업을 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연히 제가 졸업작품전 갔다가 좋은 작품 봐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드려서 인터뷰는 잘 마무리했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